안녕하십니까? 원탑 손해사정 전문학원 신체손사 2차 대비 의학이론 강의를 맡은 전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출신이고요. 경북대에서 간호학과 전공을 했고 경북대 간호학과 석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병원에서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병동에 근무를 했고요.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삼성화재에 입사를 해서 의료 담당으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악사 손해보험의 의료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서 18년까지 로이즈 학원에서 의학이론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2년이 닿아서 원탑 손해사정 전문 학원에서 의학이론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강의 안 하는 동안에 시험 유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는 해부 그림을 좀 많이 넣어서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일단 교재도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강의하면서 제 생각에는 해부 그림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볼 수 있는 그런 부교재를 조금 한번 구성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제 호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호는 전진이에요. 전진. 그리고 전진, 영원한 전진. 이렇게 제 좌우명입니다. 일단 자, 이걸 보시면 공통점이 다 월드컵이에요. 2002년 코리아의 월드컵, 그리고 2010년 사우스 아프리카 월드컵,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 공통점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을 획득한 해입니다. 2002년 3종, 2010년에 4종, 그리고 2014년에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이 저에겐 행운의 해이기도 하고요. 이상 제 소개를 마치고 저 교재 앞에도 그 머리말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 구성을 했는데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좀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경향과 또 과거의 경향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 앞에 적은 거는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제 교재 자체에는 목차를 보시면은 기출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출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에 3종, 4종 손해사정사 시험에 2차에서 2문제씩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기출을 포함해서 책에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14년도부터 기출문제를 한번 지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일단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해부, 그리고 골절 탈구 합병증, 기타 외상, 질병, 암 이렇게 5개로 나눠봤고요. 이렇게 기타 외상까지는 이 부분은 상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질병과 암은 질병편에 해당됩니다. 주로 상해에서 6개에서 7개 정도 문제가 나오고요. 질병에서 3에서 4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을 한번 보시면은 근력 등급 해부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는 4문제가 나왔어요. 피로골절, 구목고정, 구획증후군, 가스괴저. 그리고 기타 외상에서는 전방 십자인대가 나왔고요. 질병에서는 두통, 또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암에서는 암선별 검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은 골절 탈구 합병증이 4문제가 나와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5년도를 봐도 해부에서는 할막 관절이 나왔는데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는 관절 강직, 부정유압, 족근관 증후군, 대퇴 경부골절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골절 탈구 합병증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기타 외상에서는 슬내장이 나왔습니다. 질병에서는 골다공증과 대상포진이 나왔고요. 암에서는 유방암 고위험군, 자궁경부암 위험군 등 이렇게 위험 인자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해 16년과 17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년도에도 똑같이 골절 탈구 합병증이 5문제가 나왔죠. 예, 해부는 중족부 1문제가 나왔고요. 골절 탈구 합병증은 병적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 요척골 골절의 합병증, 비구 골절 탈구의 합병증, 또 대퇴 원위 관절내 골절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는 가을철 고열성 질환, 결핵검사법, 그리고 간경변증의 합병증 문제가 나왔고요. 암에서는 간암의 위험 요인,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 또는 위험 인자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 걸린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이 있을 때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을 위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고 17년도의 문제를 보면은 해부에서 그 전에 발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수군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구획증후군, 갈레아치 골절, 경관절의 탈구 정복법이 나왔었습니다. 기타 외상에서 마미 증후군과 후방십자인대, 네, 슬관절이 많이 나오죠. 기타 외상에서는. 그리고 질병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암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만성 콩팥병,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배체투병, 원발성 심근병증 같은, 전 솔직히 문제 내시는 분이 이해는 좀 안 돼요. 이렇게 실제로 많이 접하는 질병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좀 내시더라고요. 기출 문제 분석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네. 18년도와 19년도를 보면은 2018년에는 해부는 안 나왔고요.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목고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있었죠. 예, 골절 탈구 시 신경 손상, 관절 내 골절의 부정융합, 무혈성 괴사,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 분목고정의 장점, 쇄골 골절 시 수술 적응증이 나왔었고요. 기타 외상은 안 나오고 질병에서는 소아의 고관절 질병, 허혈성 심질환, 치매의 원인과 감별 진단, 암에서는 뇌하수체 종양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9년도를 보면 해부에서 수동 운동이 나왔고요.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다시 4개, 소아의 각형성, 외상성 관절염, 불안정성 골절, 상완골의 4분 골절 탈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타 외상에서는 말초신경 손상 한 문제가 나왔고요. 질병에서는 아프가 점수와 현운, 흉통의 원인 질환, 그리고 암에서 암병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은 해부에서 체간골, 근력평가 2가지 문제가 나왔고요.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회전근개 파열, 운동 제한 관절염, 압박골절 3문제가 나왔습니다. 기타 외상에서 오랜만에 십자인대가 나왔고요. 질병에서는 당뇨병, 자살 고위험군이 나왔습니다. 암에서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비교하는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그리고 국가 암 검진 사업, 이때는 전체적인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상지 구조가 해부에서 나왔고요. 골절 탈구 합병증으로는 2문제 좀 줄었죠. 발목의 손상과 관절 운동 제한. 그리고 기타 외상에서는 내실질내 출혈의 외상성과 자발성 출혈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나오고 척추 변형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는 수면 무호흡증과 차일드푸그라고 강경변증의 점수 매기는 문제가 나왔고요. 암에서는 결장 직장에 있는 용종의 위험한 정도, 그리고 종양 표지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2021년에 아주 특징적인 게 발목 손상 같은 경우에 발 그림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이 인대 이름 적어라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상지 구조에서는 뼈 그림을 주고 관절 이름을 적어라. 특히나 상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관절과 상완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 책에서 해부를 조금 더 많이 삽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머리말에도 적었는데 문제를 푸시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의학이론이 1교시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다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어려우면. 근데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어려울 때는 시험을 정말 후하게 매겨요. 그래서 나는 의학은 과락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시험장에 아예 안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점수는 채점자가 매깁니다.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쳐보잖아요. 떨어지더라도 그걸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어떤 자산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시험을 치다가도 중간에 멘탈 흔들릴 필요 없다. 내가 모르면 쟤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렵다. 채점자가 후하게 매겨줄 거야. 그렇게 믿으시고요. 자, 교재를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는 두 개, 상해편과 질병편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상해편에서는 첫 번째는 의학이론 기초, 이렇게 해부적인 문제 약간 들어가겠죠. 그리고 골절의 기초, 골절합병증. 골절합병증을 특별히 하나의 챕터로 분리했습니다. 합병증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지 손상, 하지 손상, 두부 손상, 척수 및 신경 손상, 척주 및 기타 부위 손상 이렇게 8개 챕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쪽에서 아까 봤듯이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교재가 한 48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10개 문제가 나와요. 그것만 딱 집어서 공부를 해서 뭐가 나올지 알면 집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훌륭한 손해사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 최소한 알아야 된다. 왜냐? 우리는 전문가가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질병편을 보시면은 우리 몸을 여러 개 계통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 계통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사성 질환은 몸의 대사, 그러니까 에너지를 섭취를 하고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질환, 즉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것이 되겠죠. 심혈관계 질환, 심장, 혈액의 흐름, 네, 그러면 협심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중추신경계 질환, 네, 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같은 게 포함이 될 거고요. 소화기계 질환, 소화는 우리가 개나마 잘 알아요. 왜냐, 매일 하루에 뭐 2끼 아니면 3끼를 먹잖아요. 그리고 싸잖아요. 그래서 소화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예, 위 문제 아니면 대장 문제 이런 것들이 소화기에 포함이 되겠죠. 내분비계 및 호흡기계 문제, 예, 그리고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질환, 조혈계, 혈액을 만드는 거죠. 면역계, 예, 질환, 그리고 감각신경과 기타 질환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양과 종양 강론을 뒤로 넣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좀 주로 뒤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질병편에서는 10개의 챕터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의 챕터 1, 의학이론 기초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책에서 가장 먼저 넣는 게 이 해부학적인 자세예요. 해부학적인 자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해부학적인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예요. 양발은 일직선이 되게 모으고 똑바로 섭니다. 눈은 수평으로, 예, 앞을 바라보고요. 양팔은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이 자세를 해부학적인 자세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정하느냐? 해부학적인 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몸을 앞과 뒤로 구분하는 것을 전두면 또는 관상면이라고 부릅니다. 전두면, 관상면. 그리고 이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상면 또는 정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몸을 아래와 위로 나누는 것을 횡단면 또는 수평면이라고 불러요. 자, 이 면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것은 해부학적인 면을 기준으로 한 MRI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환자의 뇌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 안 듣네요. 네. 네. 이제 됐겠죠? 네.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상면으로 잘라본 거예요. MRI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시상면으로 자르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환자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MRI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어서 봤을 때 어떤지, 아니면 관상면, 앞뒤로 나누는 면에서 봤을 때 어떤지, 아니면 가로로, 수평면으로 봤을 때 MRI 상이 어떤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3D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해부학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먼저 몸의 앞쪽, 뒤쪽, 전후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anterior, posterior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혹시 가슴 사진 찍어 보신 경험은 거의 다 있으시죠? 가슴 사진 찍을 때 보면 엑스레이 기계를 이렇게 안고 찍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X선이 나옵니다. X선이 나와서 엑스레이 판에 딱 가는데 그 사진을 보통은 체스트, 가슴이죠. PA라고 불러요. 이 P가 포스테리어, A가 안테리어거든요. 가슴 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앞으로 찍는다. 그러면 앞에서 뒤로 찍으면 뭐겠어요? 체스트 AP죠. 네, 이런 약속들이 이 해부학적인 용어의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전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머리 쪽, 위쪽이면은 상, 아래쪽, 발 쪽이면은 하라고 부릅니다.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부르고요. 또 몸은 좌우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 좌우는 의사가 환자를 마주 봤을 때 좌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은 이쪽이 좌가 되고 이쪽이 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차트에는 이쪽이 환자 기준으로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입니다. 엑스레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쪽 편이 좌측이고 이쪽 편이 우측이에요. 뭐 치아 배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해부학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정중면이죠. 정중면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오면은 내측이라고 부릅니다. 정중면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부릅니다. 다리에 이렇게 굵은 뼈가 경골이고요. 가는 뼈가 비골인데 하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경골이 내측이 되겠죠. 비골이 외측이 되겠습니다. 근데 팔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게 요골, 더 굵은 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에 가까운 게 척골인데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는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니까 요골 측이 외측이 됩니다. 척골측이 내측이 되겠고요. 그리고 체간, 몸의 기둥이 되겠죠. 이 체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체간에 가까운 곳을 근위라고 하고요. 체간에서 먼 곳을 원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죠. 대퇴골 이쪽이 근위부가 되겠고요. 발에 가까운 쪽이 원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퇴골이 이렇게 있어요. 대퇴골의 근위부는 이쪽이 되겠죠. 대퇴골의 원위부는 이쪽이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 측을 장측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손등 쪽은 배측이라고, 등배자를 써서 배측이라고 부르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쪽을 저측이라고 부르고요. 발의 등 쪽을 배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몸 전체를 중심으로 봤는데 피부만 중심으로 본다면 피부에 가까운 곳을 천층, 피부에서 좀 더 안쪽으로 깊은 곳을 심층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해부학적인 위치 살펴봤고요. 해부학적인 움직임에 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같이 살펴보면은 굴곡은 시상면이 뭐죠? 예, 좌우로 나누는 게 시상면이죠. 시상면을 중심으로 굽어지면서 각이 작아지는 것. 이게 굴곡이 되겠죠? 손가락에선 이렇게 하면 굴곡이 됩니다. 펴면 반대로 신전이 되고요. 근데 척추 같은 경우는 시상면을 중심으로 앞으로 해도 작아지고 뒤로 해도 각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정했어요. 척추에서는 전방으로 굽는 것을 굴곡으로 정했습니다. 상완,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각이 작아지고 이렇게 해도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각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펴면 굴곡, 뒤로 하면 신전,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과신전이라는 것은 신전 운동이 정상 운동 범위보다 더 많이 되는 것을 과신전이라고 부르고요. 내전. 내전은 몸의 장축에 따라서 가깝게 하는 것, 아니면 사지를 체간에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의 반대가 외전이 되겠죠. 그림으로 보시면은 팔을 이쪽으로, 앞쪽으로 올리면은 전방으로, 올리면 굴곡, 뒤쪽으로 하면은 신전이 되겠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히는 것이 굴곡이 되고요. 펴는 것이 신전이 됩니다. 척추는 앞으로 굽히면 굴곡이라고 했죠. 뒤쪽으로 굽히면 이건 신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허리도 척추에 들어가니까 허리도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 굴곡, 뒤로 젖히면 신전이 되겠습니다. 몸의 정중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팔을 움직이면 내전, 바깥으로 외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손가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고민이죠. 네. 그래서 손가락은 3분 수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내전, 외전을 구분하고요. 발가락은 2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전, 외전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축을 중심으로 돌 수도 있죠.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이것을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도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 안쪽으로 돌리면 내회전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 운동이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출문제 중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회선 운동을 도와주는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해외, 해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쪽으로 돌리게 하는 전완부 운동, 또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전완부 운동을 해내, 해외로 구분을 하는데요. 손바닥이 뒤로 하면 해외가 되겠고요. 손바닥이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죠. 안쪽으로 돌면 손바닥이 뒤로 가죠. 이것을 해내라고 부르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돌리면 바깥쪽으로 향하죠. 이것을 해외라고 합니다. 전완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요골이에요. 이게 첫골인데 요거가 첫골이 바로 펴지고 해내 운동을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죠. X자로. 교차가 되면서 해내, 해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발바닥이 몸의 안쪽으로 향하게 되면 4번, 발바닥이 몸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외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등이 발이 등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배굴, 등배자라고 했죠. 발바닥 쪽으로 굽히게 되는 것을 저굴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운동으로서 손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등 쪽으로 가면은 손등이 굽혀지면은 역시 배굴이라고 부르고요. 손바닥이 접혀지는 것을 손바닥 장자를 아까 썼죠. 그래서 장축으로 굴곡되기 때문에 장굴이라고 부릅니다.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부학적인 움직임은 에 대한 문제,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인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 라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08년도 3종과 4종의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해부학적인 구조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분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돌기라는 것은 표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추체인데요. 추체 중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로 횡자를 써서 횡돌기라고 부르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끝 극자를 써서 극돌기라고 부릅니다. 과 중에서 콘다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콘다일은 뼈의 끝이 뭉텅하게 돼서 이것이 관절을 이루게 돼요. 뼈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관절을 이루면은 관절 운동을 할 적에 서로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뼈의 끝부분이 좀 비우해져서 관절면을 이루는 것을 과라고 하는데,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에 안쪽에 있어서 내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라고 하고요. 경골도 위쪽에 비우해진 것을 경골내과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극이라는 게 있어요. 스파인이라는 것인데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를 극이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그것은 견갑골의 뒤쪽인데요. 우리 어깨뼈 뒤쪽입니다. 여기에 견갑골 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인대 같은 것들이 인대다 근육이 붙거든요. 예, 견갑골 극이 있고요. 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는 대퇴골의 근위부에 있는 건데 대전자, 큰 것을 대전자라고 하고 그것을 소전자라고 부릅니다. 대퇴전자부 골절에 대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자 이름도 알아두시고요.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분에 대한 용어 중에서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상완골 근위부에 있는 돌기인데 특별히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을 대결절, 아래쪽에 있는 작은 것을 소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말레우스라는 과가 있어요. 말레우스는 족관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숭아뼈라는 건데요. 족관절에 내측에 있으면은 족관절 내과, 바깥쪽에 있는 비골 부분을 비우해진 부분은 족관절 외과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사라고 부르는데요. 표면에서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오목하게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수용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우리 전두골과 안면골이 같이 구성하는 건데요. 안화입니다. 안화, 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구를 수용하는 안화가 있을 수 있고요. 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의 표면에서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접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구라고 부르고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접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랑, 구 이렇게 부르고요. 공이라는 것은 뼈나 연부에 있는 구멍으로 혈관이나 신경의 통로가 됩니다. 이 척추가 지나가는 척추관, 이것이 여러 개가 형성되면 척추관이 되는데 이건 뒷부분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로 이렇게 신경이 나가요. 이 부분은 척추신경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안에는 두개골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머리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을 동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지울 수가 없구나. 네. 동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캐버티, 강이 있어요. 체강이라고 부르는데 가슴에 있는 것을 흉강입니다. 흉강 안에는 폐와 심장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복강에는 복부 장기들을 수용하면서 복부 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가로로 막혀 있는 것이 횡격막인데 이런 막들이 서로 쌓여져 있으면서 각각의 장기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요. 척수가 지나가는 척수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체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척추관을 형성하거든요. 척수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척추관, 큰 통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밖의 용어까지 살펴봤고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